안녕하십니까, 갓권종입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대륙분포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생대 말에 판게아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그 판게아가 전에 초대륙이 또 있었는데 그것이 노디니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 12억 년 전에 노디니아라는 초대륙이 분리가 되고 이제 대륙 이동했겠죠. 그리고 나서 고생대 말에 또 초대륙이 판게아가 형성됐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판게아를 보시면 위쪽에 이제 로라시아라는 대륙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곤도와나라는 대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라시아 대륙과 곤도와나 대륙이 충돌해서 여러분 초대륙 판게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때 지금 이 로라시아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 쪽에서 이 충돌돼서 에팔레치아 산맥이 형성되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쪽에 보면은 지금 곤도와나 대륙과 로라시아 대륙에 있는 조그만 요 바다를 우리가 테티스해라고 하는데 이 테티스해 말고 지금 뒤쪽에서 보면 이렇게 큰 전역에 있는 큰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를 우리가 판탈라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용어 정리 그냥 한번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판게아라는 얘기, 요게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게아가 고생대 말에 이제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판게아 이후에 중생대 초기에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 초에 지금 이렇게 지금 판게아가 형성이 됐는데 서서히 이제 지금 갈라지고 있죠. 그래서 분열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판게아 그 하부에서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 그러니까 플룸 구조론에서는 일단 뜨거운 플룸이 일어나서 지금 발산 경계가 형성이 됐다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대륙에는 열곡대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열곡대가 점점 벌어지면서 바다가 열리고 그리고 이제 해령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중생대 중기 그림을 보시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갈라지고요. 그리고 신생대 말에서는 현재의 그 비슷한 수륙 분포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신생대 때 그 유라시아 대륙하고 인도 대륙이 충돌해서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인도 대륙이 지금 원래는 지금 남반구에 있었다가 점차적으로 북상하면서 지금 북방에 올라와서 히말라야 산맥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미래의 대륙 분포를 보시면 지금 동아프리카 쪽에 있는 열곡대가 있죠. 동아프리카 열곡대에서는 이제 뜨거운 플룸의 발산 경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열곡대가 있고 그리고 홍해 바다 같이 작은 바다가 있고 이렇게 돼서 뭐 각종 여러 가지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좁은 바다가 형성이 되고 점차적으로 이 좁은 바다가 커져서 큰 바다가 열리고 그 밑에 현마암질 마그마가 올라와서 이제 해령이 생성될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대륙이 이제 분리되고 합쳐지는 과정이 이제 반복되죠. 그래서 초대륙을 만들었다가 다시 흩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판게아 이후에 또 새로운 초대륙이 형성될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핵심 개념 확인 문제가 있는데 정답이 뒤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도전 OX 퀴즈에 지금 4번 문제를 조금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문제 보겠습니다. 역자극기일 때 지리상의 북극에서 북각이 플러스 양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정자극기가 있어요.
정자극기. 그리고 이제 역전이 되면은 이제 역자극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자극기. 여기 표를 잠깐 그려볼게요. 자, 만약에 북반구일 때 이제 복각을 한번 살펴볼 것이고, 그다음 만약에 남반구일 때 복각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정자극기일 때 이제 좀 익숙하게 배웠고 수업 시간에도 이제 여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정자극기일 때 북반구에서는 이제 전자기력선이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수평면에 대해서 아래쪽으로 길어졌을 때 우리가 플러스 값을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반구의 복각은 이제 양의 값을 갖죠. 그리고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전자기력선이 이제 위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역자극기, 그러니까는 그 지구자기장이 뒤집어진다면 북반구일 때 복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기 현재 북반구일 때는 이렇게 생겼는데 역전이 되면은 아마 얘가 이제 이렇게 뒤집어지겠죠, 사실. 그래서 지금 이게 음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값, 그리고 반대로 남반구는 플러스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자극기일 때 북반구일 때는 복각이 플러스 값을 갖고 남반구일 때는 마이너스 값을 갖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보니까 역자극기일 때 지리상의 북구, 그러니까 북반구죠. 북반구에서는 지금 음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양의 값이 아니라 음의 값을 갖기 때문에 이거는 x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 31페이지를 피시면은 마그마의 생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마그마의 생성 과정도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되는 파트고요. 여러분이 조금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그마의 종류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되는데요. 이 마그마라는 게 뭐냐? 자, 마그마라는 거는 지구 내부에서 지각이나 멘틀의 물질이 녹아서, 그러니까 지각이나 멘틀 물질이 녹아서 용융되어서 생성된 물질을 마그마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이 녹아가지고 액체 상태가 돼요. 액체 상태도 있고, 그 다음에 휘발성 물질인 상태가 이제 기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그마라는 거는 액체와 기체의 그 상태인데요. 보통 이제 이 액체가 우리가 용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기체는 화산 가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그마가 땅 속에 있는데 이것이 이제 바깥으로 이제 분출하게 되면은 화산가스가 휙 날아가겠죠. 그래서 휙 날아가니까 이거를 우리가 휙 날아가니까 휘발성 성분이다. 휙 날아가니까 휘발성이지. 휘발성 기체.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이제 용암으로 줄줄 흐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을 하시고요. 자, 이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하여 가스가 나간 상태, 그렇죠? 여기가 바로 용암이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지금 마그마는 액체 플러스 기체라고 여러분이 정립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별표. 자, 이제 마그마의 종류인데, 자, 일단 마그마의 종류를 보통 이제 현무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문암질 마그마를 다른 말로 화강암질 마그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그냥 선생님이 첫 글자를 써서 유안무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에 가수가 있었어요. 그때 그 가수가 내한 공연을 왔는데 이제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뒤에 백댄서를 데리고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안무가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중국어. 있을 유자 안무가 있습니까? 자, 다 같이 따라해 볼까? 유안무. 왜 안 따라하지? 자, 따라하세요. 유안무. 안무가 있습니까? 유안무. 안무가 있습니까? 중국어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유문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 근데 요거의 그 기준이 뭐냐? 대부분 여러분들 마그마에는 규산염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SiO2 이 함량이 거의 대부분 있기 때문에
SiO2, 그러니까 이산화규소라고 하죠. 이산화규소가 많으면은 유문함질, 적은 쪽이면 현무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경계 라인도 조금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요게 52%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공부합시다. 자, 이 바운더리 이렇게 딱 하시고 여기가 이제 SiO2 함량이 52%, 그다음에 여기가 63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어떻게 외우냐? 자, 52, 52를 5잉 63 빌딩. 63 빌딩을 보는 거 5잉 63 빌딩이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그래서 5잉 5하고 2니까 52%, 63 빌딩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iO2 함량이 52%보다 적으면 현무암질 용암, 그다음 중간토는 안산암질 용암, 63% 이상이면은 유문암질 용암입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SiO2 함량이 많으면 걸쭉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역 같다. 선생님 욕하는 건 아니고요. 역 같다. 그렇죠? 역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옆으로 갔네요. 아, 예, 역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역 같다고 얘기했으니까 좀 약간 좀 친구들이 선생님 욕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 그건 요게 욕은 아니고요. 일단 요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엿을 만약에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돼요? 엿이 녹겠죠? 그러면 엿이 잘 녹으면은 점점 잘 흘러요. 근데 엿을 식히면 어떻게 돼요? 식히면은 끈적끈적해져서 잘 안 흐르겠죠? 그러니까 이 엿 같은 것이 바로 마그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도가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는 유문암질 용암보다는 온도가 높아요. 그러면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엿을 녹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잘 흐르죠. 점성, 유동성이 어떻게 되냐? 잘 흐른다. 크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거는 흐르는 거고, 그다음에 점성이라는 거는 끈적끈적한 정도인데, 요게 이제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점성이 크면 끈적끈적하면 유동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유동성이 크면은 점성이 작다고 봐요. 그리고 점성이 크면은 잘 안 흐른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끈적끈적한 용암, 유문암질 용암은 지금 끈적끈적합니다. 점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그마가 쌓여서 화산체를 보면은 이 폭보다는 높이가 잘 발달돼 있어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은 경사가 가파르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화산체 같은 현무암질 마그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쭉 하면 이게 쫙 퍼져 나가겠죠. 이렇게 잘 흐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퍼져 나가고,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마그마가 이렇게 평지를 만들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용암으로 된 대지. 이걸 용암대지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방패를 엎어놓은 모양이죠. 방패의 단면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요게 경사가 조금 완만한데, 요걸 이제 방패 순자를 쓰고 모양 상자를 써서 방패 모양으로 된 화산이다. 그래서 순상화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폭이 상당히 발달돼 있고, 높이는 폭에 비해서는 조금 발달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요걸 이제 순상화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문암질 용암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경사가 급한데 지금 폭보다는 높이가 잘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림 보면은 종처럼 보이죠? 땡땡, 그죠? 그래서 종 모양으로 된 화산이다. 그래서 종상화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SiO2 함량이 많은 쪽 유문암질 용암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현무암질 용암은 반대로. 그래서 유문암질 용암은 SiO2 함량이 63% 이상이다. 그러면 SiO2 함량이 많으면 끈적끈적하다. 왜 끈적끈적하냐? 엿이 식었죠. 온도가 낮다. 끈적끈적하니까 잘 안 흐른다. 유동성이 적겠죠. 그리고 이제 경사가 가파른 종상화산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문암질 용암을 정확하게 알면 현무암질 용암은 반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안산암질 용암은 한 중간톤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마그마의 생성 과정인데요. 이 마그마의 생성 과정에 밑에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또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그래프 여러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일단 이 그래프의 축을 보면은 Y축이 이제 깊이 축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지금 보통 이제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아래로 갈수록 이 열적 그 소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점 핵으로 가면 점점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하의 온도를 한번 측정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지하의 온도 분포가 점점 이렇게 이게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온도 증가율을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똑같이 50km를 내려갔어요. 똑같이 이제 50km를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온도가 한 이 정도 이제 변합니다. 근데 지금 50에서 100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온도 변화가, 지금 이렇게 되겠죠? 예, 이렇게 됩니다. 좀 약간 보이는 게 조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게 조금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봅시다. 예를 들면 이제 똑같이 한 여기가 한 25km로 내려갔어요. 25km로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온도 변화폭은 한 요 정도가 변했습니다. 근데 지금 얘가 똑같이 이제 50km를 내려가면은 온도 변화폭이 한 요 정도가 되죠. 요 정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보다는 요게 조금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깊이 내려가면서 온도의 증가율은 조금씩 감소합니다. 예. 같은 깊이 내려갔을 때 온도의 증가율은 서서히 감소한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조금만 내려가면 온도가 팍팍팍팍 올라가는데 이제 깊이 내려가면은 같은 깊이 내려가도 온도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100이고 여기 25로 간다면은 여기서는 온도 변화가 한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온도의 그 상승률, 증가율은 깊이 내려감에 따라서 감소합니다. 일단 이거 지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압력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깊이 내려가면은 이제 압력이 증가하는데 이 멘틀의 그 용융점의 그래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멘틀의 그 용융 곡선을 본다면, 자, 지금 이게 예를 들면 지금 멘틀에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요게 이제 멘틀인데 물이 포함되지 않는 멘틀의 용융 곡선이에요. 그러면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구 내부로 내려가면은 온도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온도, 이 빨간색 그래프하고 파란색 그래프가 만나야지 바로 이제 용융 포인트에 도달하면서 이제 마그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그래프 성상에서 보면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지금 만나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이렇게 마그마가 생성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마그마가 생성되는 조건이 조금 몇 개가 있는데 일단 이 빨간색 그래프가 이 파란색 그래프보다 지금 낮으면은 고체가 되고 높을 때는 액체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용융 커브, 그렇죠? 이 파란색 이 그래프하고 맞닿게 되면 용융점에 도달하니까 액체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용융 포인트에 도달하지 않으면 아직 고체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파란색 그래프 그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은 액체 상태로 이제 존재할 수가 있고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성되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 B, C 타입이 있는데요. 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타입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곡선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제 물이 포함되면은 그 물이라는 것이 그 용융을 좀 도와줍니다. 그래서 용융곡선이 약간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이 파란색이 지금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곡선인데 만약에 물이 포함되게 되면은
이거를 할까요? 이 파란색 그래프가 용융 커브가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물이 포함되지 않은 용융 곡선은 파란색이고, 만약에 물이 포함되면은 멘틀의 용융 곡선이 이렇게 연두색으로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물이 용융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렇게 용융 커브가 조금 낮아지죠.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자, 만약에 물의 공급에 의해서 이 멘틀의 용융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C에서 C'으로 바뀔 때 이 타입을 지금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은 지금 파란색 그래프일 때는 지금 빨간색 그래프로 쭉 내려가면은 만나지 않기 때문에 마그마가 생성되지 않는데, 만약에 이제 연두색 그래프로 바뀌게 되면은 요 지점에서부터, 그렇죠? 요 지점에서부터 이제 크로스 만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마그마가 생성돼요. 그러니까 멘틀의 용융 곡선보다 지금 현재 지하의 온도가 지금 이게 이렇게 높아지죠. 높아지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이제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C-C'인데 위에 글을 보면은 물이 공급이 되므로 멘틀의 용융점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그래프 커브가 바뀌면서 지금 이제 마그마가 생성되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C 케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마그마가 생성된 조건 두 번째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B가 B'으로 이제 바뀌는 이 케이스인데요. 자, 요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지구 내부의 온도가 이겁니다. 이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예, 근데 지금 아까 말했듯이 지금 이게 이제 물이 포함되지 않는 물을 포함하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이죠. 근데 이때는 지금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그마가 생성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거나, 그렇죠? 예, 멘틀 대류가 상승해가지고, 그러니까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게 되면은 위로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예,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압력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뜨거운 플룸 때문에 얘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만나겠죠. 예, 지금 요 지점에 그 온도에 지금 B라는 이 포인트에서의 온도가 있는데, 이 뜨거운 B 지점의 그 온도를 갖고 있는 뜨거운 플룸이 쭉 올라오게 되면은 요게 용융 곡선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럼 요때부터 이제 마그마가 생성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압력 감소, 그러니까 멘틀 물질의 상승에 의한 압력 감소로 이제 마그마가 생성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 프라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온도 상승이 있는데, 단지 A 프라임 케이스라고 얘기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 곡선이 있어요. 이제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 곡선이 약간 이제 이렇게 이제 용융 포인트가 조금 커브가 이제 바뀌어 있는데, 요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A 포인트 지점에서 지금 자, A 포인트 지점에서 지금 요 곡선하고는 만나지 않죠. 만나지 않기 때문에 마그마가 생성되지 않았는데, 어떤 열적 소스, 열을 받으면,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 이제 만나겠죠. 만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마그마가 생성된다는 겁니다. 예. 요건 이제 대륙 지각이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섭입대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A, B, C 케이스를 다음 장에 그 그림하고 매칭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마그마가 생성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마그마가 생성하는 조건은 한 3가지 케이스가 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A, B, C 케이스를 지금 이제 그 그림에 매칭시키는 건데, 바로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마그마의 그 생성 장소, 요 장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해령과 열정과 서입대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을 요 그림으로 일단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 별표. 자, 일단 그 해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해령에서 뜨거운 플룸이 이제 올라오겠죠. 올라와서 상승 기류가 발달하는데 요거는 이제 상승하니까 지금 해령 하부에서 고온의 물질이 이제 올라옵니다. 올라오게 되면 뭐가 되죠? 압력이 감소합니다. 압력이 감소해서 지금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요거는 아까 본 그 그림 있죠? 그러니까 요게 바로 B-B 프라임. 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요때는 이제 현마음질 마그마가 여기서 생깁니다. 현마음질 마그마. 그러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열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마그마 체인버, 마그마 방이라고 하는데 뜨거운 플룸에서 이게 올라오겠죠? 그럼 이것도 이제 상승하게 되면은 역시 압력 감소에 의해서 현마음질 마그마가 생성되는데 이것도 다시 똑같이 B 프라임 요 스타일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지금 여기서 지금 요게 있는 그 온도를 갖고 있는 물질이 올라온다는 거죠. 뜨거운 플룸에서 뭐 올라오게 되면은 지금 이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에 요게 닿습니다. 닿기 때문에 요때부터 이제 용융 포인트에 도달하면서 마그마가 생성되는데 요것이 바로 현마음질 마그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섭입대가 있는데 섭입대가 좀 복잡합니다. 섭입대에서는 이제 바로 이제 판과, 그러니까 지금 해양판이랑 대륙판이 이제 충돌을 했습니다. 충돌을 해가지고 밀도가 큰 것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겠죠. 요거를 이제 섭입, 서브덕션이라고 하고 섭입들을 서브덕션 존이라고 얘기합니다. 요때 이제 해구가 발달하죠. 해구, 깊은 골짜기가 발생되는데 얘가 이제 충돌하면서, 그러니까 섭입을 하면서 지금 온도하고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는 충돌하면서 온도와 압력이 올라가는데 이때 이제 해양 지각에 그 해양 지각하고 해양 퇴적물 속에 있는 그 물을 포함하는 광물을 우리가 함수 광물이라고 합니다. 함유하다, 물 숫자. 물을 포함하는 광물을 함수 광물인데 그 함수 광물에서 물이 빠져나오게 되면은 지금 이제 멘틀의 그 연약권에 물이 공급이 돼서 용융점을 낮추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아까 이 그래프 있죠? 지금 이게 물이 포함되지 않는 용융 그래프가 지금 이거였어요. 멘틀의 용융 그래프 이건데, 근데 만약에 이제 함수 광물에 의해서 물이 나오게 되니까 물을 포함한 멘틀의 용융 곡선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가 되면은 지금 멘틀이 이제 녹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지금 요 상태 지금 자, C에서 C 프라임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지점에서의 이 온도가 요기였어요. 현재 이제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 이 온도였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그래프가 만나지 않았는데 지금 만약에 지금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 곡선으로 바꾸게 되면은 파란색 그래프가 바뀌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마그마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여기서 이제 마그마가 현마음질 마그마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서입하는 지각에서 함수 광물이 물이 빠져나오겠죠? 그러면 요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용융점에 도달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그죠? C 프라임으로 바뀌는 요런 케이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마음질 마그마가 생겨가지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현마음질 마그마가 쭉 올라오겠죠? 이게 쭉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오게 되면 어디에 닿게 되냐면 지금 요 부분을 이제 확대한 건데 현마음질 마그마가 지금 이제 올라오게 되니까 지금 대륙 지각이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열적 소스를 받게 돼요.
공급을 받는다는 거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AA 프라임 케이스죠.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 보시면 지금 요 상태였는데 지금 현마음질 마그마의 열적 소수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이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화강암 용융곡선에 이제 도달하면서 여기서 이제 화강암질, 그러니까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될 수가 있죠. 예. 자, 그래서 다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복잡한데, 지금 여기 현마암질 마그마에 의한 열적 공급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 대륙지각이 대부분 화강암이라고 했잖아요. 화강암이 녹으면 이제 화강암질 마그마, 다른 말로 유문암질 마그마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A 프라임 요 케이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제 올라오겠죠. 예, 이쪽으로 올라오면서 현마암질 마그마하고 유문암질 용암이 섞이면서 얘가 이제 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현마암질 용암과 유문암질 용암이 섞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간톤인 안산암질, 여기가 안산암질 마그마가 이제 생성이 되는 것이죠. 예. 자, 약간 섭입대가 좀 복잡하죠. 섭입대 조금 정리해 보면은 섭입대에서는 처음에는 함수광물 때문에 이제 멘틀의 그 용융 커브가 바뀌면서 요게 C 프라임 요 케이스로 현마암질 마그마가 생성되고, 그다음에 이 현마암질 마그마가 대륙지각의 열적 소스를 공급하기 때문에 A 프라임으로 바뀌게 되죠. 그럼 유문암질 용암이 생성되고 현마암질 용암이 이제 올라오면서 섞이게 되면서 안산암질 용암으로 이제 분출한다. 이렇게 이제 세분화해서 여러분이 조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열심히 좀 복습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